어제 국회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휴대전화였는데요. 오늘 또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받는 사람은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떠오르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이라던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해명 자료를 보고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자, 감사원이 낼 거라던 해명 자료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건데요. 시급한 사안이 생기면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해왔다며 이게 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말이 거짓임이 밝혀졌고 서해 공무원 감사의 배후가 누구인지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감사원이 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를 시도했고 아직도 모의 중이라는 반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정상적인 감사 활동에 정치 탄압이라는 색깔을 입히고 덧칠해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사건 경위를 더 알고자 하는 피격 공무원 유족 입장에서는 감사를 문제 삼는 민주당이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던 박범계 의원은 피격 공무원의 유족에게 손팻말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면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의 공방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현안보다는 정쟁의 반복이었는데요. 보건복지위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아나바다의 뜻을 묻고 영유아는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너나 가만히 계세요 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현장 소통 계획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의원님. 대통령님이 현장 소통에서 왜 자꾸 실패하는지, 발언에 왜 실언이 있는지, 가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지가 이 보고서와 이 행사를 통해서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냐 이렇게 지엽적으로 또 이게 침소봉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사하고 반하는 내용을 왜 이렇게 국감을 통해서 이렇게 정쟁하는지. 동료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품평하는 게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자, 저도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강기훈 의원님 좀 가만 계세요. 기다리세요.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니나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의원님, 저는 끝까지 강기훈 간사님, 올려드리는데요. 말 올려드리는데요. 자, 기다리세요. 니라뇨. 자, 먼저 기다리세요. 방해를 강기훈 의원이 하셨죠? 자,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예, 정회를 전환합니다. 행안위에서는 대선 후보 시절 발언으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역시나 고성이 오가면서 한때 정해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만약에 유죄가 될 때는 언론에서는 43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면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를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 탄압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이모선 의원님이 대통령실의 장성민 기획관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그럼?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사과하세요. 왜 제가 말만 하면 저한테 대고 그러십니까?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긴장이 고조되는 남북관계에 대한 현안 질의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차 그림을 둘러싼 공방 역시 정치권으로 옮겨갔습니다. 논란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데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순수한 만화 공모전을 정치 오염 예술전으로 변색한 게 문제다. 문체부의 조치는 당연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민주당은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 대통령 심기 보좌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계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김지선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카툰의 핵심은 정치 풍자다. 조관재 한국카툰협회장은 이번 사태가 만평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등학생의 작품이다 보니 거칠고 직설적인 표현이 담겼는데 이는 비평의 영역일 뿐 정부가 경고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그 학생 작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은가. 당연히 조심하겠죠. 이런 식의 이거 표현도 편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한국 웹툰 협회도 성명을 내고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행태를 대놓고 저지르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회적 무리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예산을 들먹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겁니다. 만화계에서 시작된 반발은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문화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국가 범죄인 블랙리스트의 재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